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Up my game. 안녕하세요 언니들. 꽃이 여기저기 잔뜩 피어서 제 마음까지 포근해지고 있는데요. 봄이란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마음도 따뜻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우와. 작은 행복이라도 언니의 곁에 생기도록 오늘의 방송 재밌게 즐기러 고고. 언니의 이야기 들려주시겠어요? 여기에서 지금 퀴어들의 About Time. Check it out. You gotta listen. Well, they say some talk a lot, but if they saying something, you gotta listen.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어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 또는 일시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3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해다님, 나님, 별님, 레레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춤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주문. 4월 3주차의 첫 번째 맞춤주문 손님은 어른이님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제 애인은 30대고 저는 20대인데요. 애인을 볼 때마다 어른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라고 생각해요. 애인은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히 정해져 있고 하고 싶은 일과 그 길로 잘 가고 있는데 저는 자아도 불분명하고 사소한 거에 집착하고 괜히 짜증과 감정만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사소한 걸로 집착해서 싸우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을 고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사연이긴 하네요. 저도 30대 전 애인과 이렇게 사귄 적도 있어서 그 공감이 많이 되긴 한 것 같아요. 제 전 애인도 이제 자기 확실한 주관이 있고 확실한 진로가 있고 이랬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백수였고 뭘 해야 될지 확신도 안 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진로 탐색을 하면서 사회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그 직업 활동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많이 찾으려고 노력도 했고 그러면서 하나씩 제가 투두 리스트처럼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지워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은 이제 투두 리스트처럼 이렇게 하나씩 막 생각나는 걸 써보고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지워 나가 보면서 이제 자신을 좀 성장시켜 보는 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활동이나 이런 취미 활동이라도 괜찮으니까 그런 걸 하나씩 해보면서 투두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씩 지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어른이님이 신청해주신 럼블피쉬의 비와 당신을 듣고 올게요.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지금까지 리즈님이십니다. 내주파님들, 올해 만났던 전 애인이랑 헤어진 지 이제 3개월 차인데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한두 달 때에는 죽을 만큼은 아니라서 일도 하고 제가 못했던 취미 활동도 시작했는데요. 뒤늦게 온 건지 너무 많이 생각나고 후회되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새 연애를 한다는 생각을 하면 화가 나고요. 마음도 아프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 다시 슬퍼지고 그래요. 얼마 전에 너무 생각나서 연락했는데 담담하게 잘 지내자, 응원한다 하더라고요. 인생 첫 이별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구질구질한 걸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첫 연애할 때 하면서 헤어질 때 엉엉 울면서 힘들어했어서 사연자분의 마음이 이해가 많이 돼요. 저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거 봤을 때 질투도 났고요. 정말 짜증났어요. 짜증나고 힘들고, 나는 그러면서 왜 난 아직도 연애를 못하는가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지나보니까 다 과정인 것 같아요. 더 성숙해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전 애인이 생각날 때는 그때는 그랬지, 많이 사랑했었구나 라고 인정하고 인지를 하면 좀 더 괜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옛날 생각이 나고 힘들어 할 때는 산책도 많이 하고 음악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취미에 좀 더 열중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시면서 건강하게 지내면 더 괜찮아지고 더 좋은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리즈님이 신청해주신 박완의 나를 좋아하지 않는 그대에게 듣고 올게요. 다음 사연은 익명님이신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자친구랑 같이 있으면 괜히 싱숭생숭하고 손만 잡아도 떨리던 마음이 이제 없어요. 저희 사귄 지 이제 100일이거든요. 여친도 근데 아무렇지 않아 보이고, 저만 마음이 들떴다가 아니었다가 들쭉날쭉 혼자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혹시 100일에도 권태기가 올 수 있는 걸까요? 봄이라서 괜히 혼자 들떠서 사귀었던 걸까 싶은 고민까지 하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보니까 이게 무슨 마음인가 싶으실 것 같아요. 아마 두 분이 서로에게 확신을 많이 못 주시고 못 받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시 좋아질 수 있도록 하려면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확신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확신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사랑한다는 표현도 많이 하고, 난 너가 좋다 이렇게 표현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찾아서 이제 그런 활동을 같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옛날에 갔던 곳을 다시 가보면서 옛날에 우리 여기 갔었지, 여기 이때 이랬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추억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추억들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많이 공유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다시 좋아지시기를 바라면서 익명님이 신청해주신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 음악 듣고 다음 코너로 올게요.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e@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이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2024년 4월 3주차의 띵동은 프리덤 투 메리 부산 상영회 소식입니다. 한국의 혼인평등, 동성혼 법제화 실현을 위해 무지개 행동과 혼인평등연대가 함께하는 캠페인 모두의 결혼과 부산의 퀴어 단체들이 부산의 성소수자 커뮤니티와 엘라이들을 위해 상영회를 준비했다는 소식입니다. 영화를 함께 보고 한국의 혼인평등 운동의 비전과 계획, 현재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행사 일정은 4월 27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3호선 물망골역 2번 출구에 있는 부산인권 플랫폼 파랑에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당일 행사에서는 프리덤 투 메리 영화와 함께 본 후 모두의 결혼 활동가들과의 만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퀴어, 엘라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는 언니들은 홍례당 이메일 hyd.busan@gmail.com 혹은 홍례당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언니들이 참여 기다릴게요. 그럼 4월 3주차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3주차 퀴어들의 어바웃타임의 주연입니다. 뭔가 고민이 있다면 한 줄이라도 메모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사각사각 연필심이 종이에 쓰이는 소리, 볼펜의 감촉,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스티커까지 꾹꾹 채우다 보면 어느새 고민거리가 해소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큰 행복이 아니더라도 작은 행복부터 저희 레주파와 함께 만들어가요.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주연, 하레, 루나가 함께하는 3주차 방송 퀴어들의 어바웃 타임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퀴어 인생 고달프다. 어디 내외 한몸 기댈 곳 없나? 안 그래도 험한 세상, 퀴어로 살기엔 더더욱 힘든 세상. 어디 하소연할 곳 없을 때 저희를 찾아주세요. 퀴어로 잘 살아남기 위한 상담을 해드립니다. 지금 도와드릴게요. 인생 상담소. 언니들의 기대감이 가득한 인생 상담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와, 하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님, 이 코너가 뭐죠? 네, 이 코너는 인생 상담소라고 해서 퀴어로 살기 힘든 세상, 퀴어로 잘 살아남기 위한 상담 코너입니다. 퀴어들이 비퀴어 사이들에 있으면은 어디 하소연할 곳 없을 때 하소연 저희가 좀 들어주면서 퀴어로서 잘 살기 위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코너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루나님이랑 주연님께서 열심히 만들어주신 코너에 제가 같이 얘기하러 왔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듣고 얘기 나눠볼게요. 최근에 번개 끝나고 친해진 사람이 있어요. 맨 처음부터 저한테 호감이 있었고 친해지고 싶었다며 제 SNS 계정을 물어봐서 좀 놀랐거든요. 원래였다면 소극적으로 거절했을 텐데 이번에 먼저 연락해보라는 조언을 받아서 이번에 연락해봤거든요. 근데 너무 상대가 단답만 하니까 이야기를 도저히 이어나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본인 성격이라고는 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 친한 척 하다가 갑자기 이런다고 생각하니까 나 갖고 장난치나 싶어 괜히 마음이 식는 것 같고요. 그래도 자존심 굽히고 계속 선톡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랑 친해지기 싫다는 거 티내는 걸로 눈치 챙기고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날씨 좋으니까 오늘 수업 끝나고 밥 같이 먹을래? 라고 보내면 나 요즘 준비하는 거 있어서 바쁜데 이러고 끝이에요. 원래 이쪽 사람들은 자기 취향 아닌 것 같으면 갑자기 어젯밤에 좋다가도 칼 차단하나요? 일상에서 만난 친구 사이도 이렇게 예의 없게 단답하고 씹진 않을 것 같아요.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이쪽 사람들이랑 연락하는 거 진짜 쉬울 것 같으면서 어렵죠. 오늘 인생 상담소 첫 상담부터 할 얘기가 많아지겠는데요? 네. 저도 이 사연 읽으면서 되게 슬프긴 한데, 좀 많잖아요. 이런 경우가. 맞아요. 네, 많아가지고, 네, 되게 대중적인 사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네, 저도 겪어보기도 했고요. 네. 번개 많이 해보셨어요? 저요? 번개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진짜요? 네. 그러면 제 썰을 좀 풀어야 되겠는데요.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 네. 번개는, 저는 번개를, 방송에서 그래도 몇 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번개를 한때, 좀 옛날이긴 한데, 한때 많이 나갔어요. 일주일에 그래도 한 서너 번씩 나갈 때도 있었고, 네. 번개를 나가다 못해 제가 마음에 드는 번개가 없어서, 제가 열었어요. 대박. 네, 그래서 막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는 사실 번개 나가는 게 되게 그 당시에 재밌었던 게 그때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네네. 진짜 막 너무 그 사람들이 다 좋았다는 아니고 그냥 뭐랄까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보는 재미랄까요? 네, 그래서 그냥 사실 뭐 어디 제가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집단이라고 하는 것도 특성이 어느 정도는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어느 특성 정도는 비슷한 무리가 되니까 집단이 되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네. 안 그러면 그렇게 뭉치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집단 안에서 뭐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 집단 안에서는 좀 비슷하게 집단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그런 게 있는데 번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단타성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자신이 그대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서로가 뭐 서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디에 좀 맞춰준다거나 흡수된다거나 이런 것도 없고 물론 이렇게 서로 눈치 보면서 저 사람이 좀 이런 거 같나? 이렇게 눈치도 보고 상황을 좀 살피고 행동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냥 오늘 보고 안 볼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들도 좀 꽤 많더라고요. 네,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많으셔가지고 저 예를 들면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예를 떠나서 좀 요새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요즘 저는 번개 안 나와서 요즘은 잘 모르지만 그냥 번개에 나와서 이쪽에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 번개에 온 사람인데 이렇게 쓱 보더니 갑자기 나가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여기 온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던 게 네. 나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제가 요즘은 막 오픈톡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픈톡으로 사람들이랑 얘기해서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오픈톡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톡이 없을 때 번개를 주로 했어서 그때는 번호를 깠어요. 주최자가 번호를 깠어요. 대박이다. 네, 그래도 인터넷에 남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010이면은 뭐 이응 아니면 5
알파벳 O 이런 것들을 막 섞어서 이제 010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번호를 써놓으면은 이제 알아서 보고 연락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화를 하면서 어디세요? 이러면은 이쪽에 들어오고 있대. 저 지금 입구에요. 해서 어디 앉아 계세요? 해서 저희 이쪽 테이블이에요. 해서 저랑 전화를 하면서 그 사람은 전화를 받고 있고 눈이 마주쳤고 저랑 대화하고 있는 게 입모양 보면 보이잖아요. 그쵸. 다 보이는데 이렇게 하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요. 그러고는 그 앞에서 계속 이걸 보더니 가요. 그래가지고 연락도 그냥 뭐 굳이 저도 전화는 하진 않았는데 뭐 안 오시나요? 하고 조금 있다가 그냥 다시 물어봤죠. 뭐 잠깐 뭐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일단 냅뒀는데 계속 안 와서 안 오시나요? 처음에는 물어봤는데 네. 그러고는 연락이 아예 안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나중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 오픈톡이 있을 때도 번개를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그게 더 심했고 그래도 핸드폰 번호를 제가 이제 다 깠을 때는 그분의 핸드폰 번호도 저한테 찍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차라리 좀 예의를 지켰어요. 근데 오픈톡은 더 이상 이 사람이 나랑 내가 그냥 요 자리를 안 가버리고 나가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연락이 딱 끊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의를 좀 안 지키시는 비율이 그때도 뭐 예의 안 지키는 분도 안 지켰지만 어쨌든 비율이 좀 더 많아진 것 같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네,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은 언제나 계속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번개하면서 약간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정말 세상에 다양한 사람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많고 뭐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별로 크게 화나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한 인간이 있으면 그렇군 또 이상한 인간이군 약간 이런 마음이 좀 생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나름의 그런 수련 과정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의 생각도. 보살이 되셨네요. 근데 그 와중에도 좋은 사람은 또 좋은 사람이 또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은 또 계속 좋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면은 좋은 거고 하지만 그 비율이 적은 것은 어쩔 수 없고 뭐 물론 저한테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안 좋을 수도 있고 저한테 안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좀 좋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저랑 맞는 저에게 좋은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진 않다. 그러니까 저와 잘 맞는 사람한테 잘해야겠다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인간 세상 잘 모르겠다 환멸나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은 아예 극단적으로 번개를 많이 나가보시는 것도 갑자기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네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렇게 번개까지는 아닌데 네. 이제 그 앱을 통해서 네. 그 연락을 하고 하는데 단답으로 올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럴 거면 왜 매칭을 했나. 내 시간도 쓰고 그 사람도 시간 쓸 텐데 굳이 이렇게 시간을 써가면서 단답으로 그냥 해야 됐나. 네. 이럴 거면 그냥 매칭 취소를 하지. 이런 생각 들고. 저 약간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는 게요. 네. 저는 어플로 저도 연락을 많이 이렇게 저렇게 해봤었는데 네. 최대한 저도 열심히 대답한다고는 했지만 진짜 단답까지는 안 했는데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어플에서 톡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안 맞아요. 저는 어플에서 톡을 하는 건 좋은데 톡을 할 거면은 그래서 저는 만나자파거든요. 네. 빠르게 만나자파. 네, 일단 빨리 만나자파라서 만나는 약속만 정하고 어플에서 뭐 만나실래요? 그러니까 애초에 어플이 뭐 물론 다양한 어플이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뭔가 사진이 교환된 어떤 그런 어플이면은 뭐 꼭 얼굴 사진이 아니었어도 느낌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매칭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일단 그쵸.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만날 거냐 아니냐 정해서 그리고 안 만날 거면 솔직히 굳이 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그 만나는 약속만 정하고 나면은 약속 장소 정해놓고 나서 그 톡이 끊겼으면 좋겠어요. 아예 톡을 더 이상 못하게 앱에서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만나고 나서는. 그러니까 만날 약속이 정해졌으면. 그래서 네. 만나는 날 뭐 예를 들어서 2시간 전부터 다시 톡이 가능하게 설정을 하면 제발 만나지도 않았는데 안 만나면 저 안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뭔가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잘 잤니에요.
잘 잤는데 굳이 그거를 제가 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맞아요. 아니 그러고 나서 뭐 잘 잤냐, 뭐 잘 잤다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안부를 그쵸, 묻는 그쵸. 거니까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사전 정보를 좀 교환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궁금하면 물어봤대요. 근데 저는 솔직히 안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궁금해서 그렇다고 그분이 물어봤는데 예를 들어서 뭐랄까 강아지 좋아하세요?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진짜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이 강아지를 좋아하든 말든 제가 알바인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분들 어쨌든 그 상대방이 물어보시면 대답은 해드리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티키타카가 그래서 되려면. 네, 근데 저는 정말로 궁금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네, 좋아하죠. 너무 귀엽죠. 네, 뭐 누구님은 좋아하세요? 이게 끝이에요. 저는 진짜 영혼 없이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진짜 단답이 어느 정도로 단답인지 모르겠지만 네.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그래서 아예 진짜로 톡으로 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진짜 알고 나서 뭐 이렇게 좀 이분은 보니까 그냥 SNS로 일단은 처음에 어느 정도 번개 끝나고 친해진 거면 만난 분인데 이렇게 되는 거면은 일단은 만났을 때는 좀 친해졌고 그분이 먼저 접근한 거면은 만나면 또 되게 적극적일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냥 톡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톡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또 반대로 그런 사람도 있겠죠. 톡에서는 되게 말 잘하는데 만나면 되게 말주변 없는 분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반대의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어떨까. 저는 그래서 한 번은 더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밥 같이 먹을래? 라고 했을 때 바쁜데 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언제 만날까라고 그냥 오늘이라고 하면 사실 저도 싫거든요. 네. 오늘 나도 내 스케줄이 있는데 그쵸. 내가 하려고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래서 그냥 또 그 소위 말하는 MBTI에서 J이신 분들 이런 거 되게 싫어한다면서요. 네. 저는 J는 아니긴 하지만 J인 분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는 스케줄인데 그거를 깨고 뭔가 하는 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약속을 그 계획을 잡아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계획을. 그래서 그냥 그래? 그러면 바쁘다고 했습니다. 오늘 바쁘니까. 그러면은 언제 볼까?라고 해서 그분이랑 맞는 시간을 일단 잡아놓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내가 그 상대방이 스케줄 잡는 거에 너무 소극적이다. 그러면은 사실 저는 그냥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네. 근데 또 스케줄은 잘 잡는다. 그거는 그냥 그분이 진짜 그날 바쁜 거예요. 맞아요. 네. 아니면은 뭐 사정이 있거나. 네. 저도 이렇게 하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 첫 연애할 때 이제 그 SNS를 통해서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주변이 많이 없는 거예요. 누가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네네.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다른 장소로 가서 뭐 마실래요 했을 때도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데 네. 거기서는 또 말을 또 안 해요? 말을 많이 안 했었어요. 그냥 말을 많이 안 했었는데 내가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얘기하고 나중에 좀 더 편해지니까 말을 좀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낯을 가리는 걸 수도 있고. 네, 낯을 많이 가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하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번 더 만나보고 한 적어도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한 적어도 3번 정도는 만나보고 그러고 이제 다음 약속을 만약에 잡는다 했을 때 만나자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서 이렇게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냥 나한테 연락을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안 할 사람이 안 하는 사람한테 내가 그러면 나는 마음이 식는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면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두 분이. 이 사람이 이상하다기보다는 좀 단답을 자꾸 해서 지가 먼저 연락처 따놓고 좀 뭐 하자는 거지? 약간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때 뭐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아니더라도 그냥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별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단답으로 하면 그냥 단답이구나. 그냥 별로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상대방, 단답하는 상대방은 그럼 별 생각 없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아, 왜 이러지?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상상하는 그런 타입인 분들은 그런 상상의 여지를 많이 주지 않는 사람이랑 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랑 맞지 않아도 난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조금 더 연락해보고 싶어. 그러면 하시면 되고 해서 맞아요. 맞춰가면 되는데 맞아요.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으실 거면 저는 그냥 안 만나시는 게 맞아요. 낫지 않나. 차라리 네.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는 사람 만나는 게 네.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 같은 경우도 각자의 그 기준이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연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냥, 그러면 언제 만날래? 그런 식으로. 이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잘 아는 게 아닌 이상은 상상을 하지 말자가 저는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약간 신조 같은 거거든요. 아, 네. 네, 상상을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뭔가 내가 상상이 아니라 판단을 할 수 있게 어느 정도의 정보를 주면 판단은 하되 상상은 하지 말기. 아. 네, 그냥 상상은 해봤자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좋은 상상으로도 할 수 있죠. 물론 제가 나 좋아하나? 그게 맞으면 좋은데 차라리 좋은 상상 정도는 해도 되지만 그것도 설레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괜한 기대를 하게 되고 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있는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좀 이 사람을 알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렇겠구나 이렇게 예상도 할 수 있고 한데 만약에 이 상상이 이 정도로 스트레스가 될 거라면 안 하는 게 낫고 스트레스를 그렇게 안 주면 전 상상하는 건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나 싫어하나? 그러면은 이런 걸까? 저런 걸까? 하지만 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럴 수도 있겠지? 저럴 수도 있겠지라고 오히려 이럴 수도 있겠다 저럴 수도 있겠다를 더 열어놓을 수 있는 상상이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사연자님이 보내주신 거 보면은 저는 봤을 때 본인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상대가 단답만 해서 이야기가 아니어져 나가서 이게 본인 성격이라고는 하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 친한 척하다가 갑자기 이런다라고 생각하니까 나갖고 장난치나 싶어서 마음이 식는 것 같다. 이거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어쩌자는 거지가 되는 건데 어쩌자는 거지? 얘가 좀 그냥 이런 앤가? 라고 그냥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 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네. 일단은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는 했잖아요. 네. 본인 성격이라고 했으니까 그 성격을 기준으로 해서 그 성격 기반으로 나를 속인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면은 피곤해져요, 사람이. 근데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든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나랑 진짜 안 맞는 거니까 그냥 거기서 끊는 게 낫고. 맞아요. 근데 처음부터 의심하고 시작하면 저는 별로라고 보고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번개를 나가보세요. 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네. 처음에는 막 활발하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제 본 모습이 나오면서 좀 조용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했는데, 네. 그런 경우에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이렇게 막 방방 이렇게 얘기하고 막 하다가 네. 나중에 이제 본 모습이 나와서 이제 조용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하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모습을 보고 난 좀 나를 갖고 장난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안 만나는 게 좋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만나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같아서 만나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짜로 아까 주연님이 잠깐 언급을 하시긴 했지만 처음에는 긴장해서 막 되게 활발했던 거예요. 그쵸. 네, 긴장해서 활발하다가 이제는 조금 편해진 거죠. 그래도 얘랑 번호도 땄고 이제 편하게 좀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조금씩 본 모습이 나오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당황스럽긴 하겠죠. 그쵸.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입장에서는 나는 이런 애인 줄 알고 솔직히 번호를 땄는데
번호를 딴다고 해가지고 내가 번호를 줬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은 당황스럽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 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라도 알게 되신다면 네. 브레이크를 천천히 밟으셔라. 네, 그냥 가던 속도는 어느 정도 유지하되 상대방이 놀라지 않게 브레이크도 너무 갑자기 밟으면은 우리 차 가다가 브레이크 갑자기 밟아버리면 앞으로 이렇게 사고 나거나 부딪히잖아요. 네. 요렇게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좋았던 관계가 다 깨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근데 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든 게 자꾸 저 또 상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네. 네,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교환했는데 교환을 다 하고 나니까 마음이 확 식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근데 이거는 이 사연자 분도 그런 것 같은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에 연장선상에서, 알고 보니까 애가 별론데? 그때는 즐거웠는데 별론데?가 될 수도 있기는 해요. 네. 네, 진짜 점점 얘기하다 보면 좀 달라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내 스타일이다. 그러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네. 네, 그거는 사람 바이 사람이겠지만, 그렇겠죠. 저는, 그래도 연락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 이 사람 별론데 하는 경우가 꽤 있기는 했어서, 그러면 저는 점점 그냥, 일단 한 번 더, 좀 더 얘기해보고, 한 번 더 만나보고, 그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면, 놀고, 아니면 고만 놀고, 맞아요.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만나보고 자기랑 맞는지 안 맞는지 얘기도 많이 해보고 하면서 이 사람 괜찮네 하면은 계속 만나면 되고 네. 근데 나랑 결이 안 맞네 이런 생각이 딱 들면은 그때는 바로 이렇게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그래도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 사람 나 좀 좋아하는 것 같네?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네? 이 사람 나 좀 마음에 들어하네? 나 좀 좋아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정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그 정도의 느낌이 안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자기 감도 믿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지금 사연만 듣고 저희가 겪어왔었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연 보내주신 분께서는 그냥 자기 감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믿고 저희의 말들은 그냥 서브로 조언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의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상황에 안 있어봤고 그 상대방과 소통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사실 그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도 사연자분의 표현으로만 들었으니까 맞아요. 네, 알 수 없어서 저는 일단 사연자님의 감을 최우선적으로 좀 믿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는 또 여기 사연에서 이제 일상에서 만난 친구 사이도 이렇게 예의 없게 단답하고 싶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 보면은 약간 되게 불쾌하게 느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친구 사이에서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다 하는 거 보면. 그래서 헤어져. 조금 더 얘기해보고 정말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네. 바로 그냥 빠이빠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로 기분이 너무 나쁘면은 조금 더 얘기 안 하시고 그냥 그렇게 빠이빠이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 얘기 하셨잖아요. 원래 이쪽 사람은 자기 취향 아닌 것 같으면 어젯밤에 갑자기 좋다고 하다가도 칼차단 하나요? 네. 네, 맞아요. 그건 진짜 칼차단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쪽 사람 밖에 저는 안 만나봐서 안 이쪽 사람이 비키어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일단 제가 느꼈을 때는 이 레즈비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빨리 다른 데로 넘어가는 분들이 꽤 비중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플이나 이런 걸로 뭐 번개를 하신다거나 그냥 어플 번개 이런 쪽으로 안 만나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좀 만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고 일단 어플로 이렇게 만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플이 사실 여러 명을 볼 수 있고 거기서 나랑만 대화하는 것도 아닐 거고 네. 다른 사람들이랑 다 연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그쵸, 아닌 그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괜찮다 안 괜찮다를 빨리빨리 쳐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번개를 가더라도 뭐 1대1 번개를 여러 번 나가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1대1 번개를 딱 하나만 나가는 분보다는 여러 개의 1대1 번개를 그냥 스케줄별로 잡거나 아니면 오늘 나가보고 내일도 나가보고 다음 주에도 나가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나가보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고요. 맞는 네. 사람 만날 때까지. 네. 그리고 뭐 자체 매칭 프로그램 같은 느낌인 거죠. 뭐 네. 이제 여러 명이 만나는 번개에서는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명 만나는 번개를 좋아하는 게 한 번에 보고 그 중에서 있으면은 얘기해보고 없으면 그쵸. 그냥 노는 거예요. 맞아. 네, 그냥 근데 술 마시는. 그래서 저는 사실 1대1 번개가 너무 불편한 게 네. 아니면 일단은 어쨌든 만나서 놀기로 했으니까 놀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심 없으면 저 궁금한 게 없다고. 네. 그래서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 할 말이 그게 없어지겠네요. 차라리 여러 명이 있으면 아예 이 여러 명의 이 분위기를 그냥 이끌고 진행하고 약간 차라리 이게 편한데 그냥 여기서 내가 NPC가 되겠다 해버리면 되거든요. 네. 예, 예, 이 사람들의 즐거움과 나의 이 즐거움을 그냥 이렇게 같이 갖고 가자 정도로 하고 그냥 끝나면 되는데 네, 1대1 번개는 네, 그런 게 좀 저는 안 맞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런 1대1 번개가 훨씬 편하다고 잘 안 맞는 사람 만나더라도 그게 훨씬 편하다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네. 그런 분들은 이제 1대1이 많이 하시겠죠. 네. 단체로 또 만나면 또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뭐 옆에 가서 얘기를 하든 하면서 네. 뭐 슬 이제 빠지기도 하고 네네. 뭐 별로이다고 하면 그냥 뭐 재밌게 얘기도 하고 네. 뭐 맛있는 것도 먹다가 그냥 빠이빠이 하고 음. 뭐 그러다가 뭐 그냥 성격이 괜찮은 친구가 생길 수도 있고 그쵸, 하니까 저는 단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대1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단체 같은 경우에는 좀 분산이 되니까 네. 단체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저는 단체를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해봤을 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그런 조언도 친구한테 한번 한 적은 있어요. 번개를 많이 안 나가본 친구였는데 1대1을 몇 번 나가더니 너무 피곤하대요. 그리고 1대1도 그렇고 그냥 뭐 여러 명 번개도 몇 번 나가봤는데 뭐 한 3명 모이는 번개, 5명 모이는 번개도 나가보고 여러 명 모이는 번개 이렇게 했는데 뭘 나가는 게 낫지? 근데 나는 사람 많으면 너무 피곤한데? 라고 하길래 어차피 가서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어쨌든 좋아할 만한 사람이 없나 해가지고 가는 건데 그분은 가서 그런 사람들을 찾을 거면은 그냥 한 번에 막 10명 있고 뭐 이런 데를 차라리 나가라. 어차피 3명 있든 4명 있든 그냥 별로면 다 별로일 건데 그런 식으로 하면 3명 번개, 4명 번개, 뭐 3명 번개를 한꺼번에 나가는 거 아니냐. 10명 번개 나가면. 아, 그쵸. 네, 그래서 한 방에 그렇게 만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냐. 체력도 똑같이 체력 쓸 건데 네. 뭐 시간도 물론 그렇고. 네, 물론 더 많은 사람 만나면 체력이 더 빨릴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훨씬 이게 더 낫지 않냐. 그래서 저는 여러 명 보는 번개에 가면은 그리고 내가 여기에 못 껴도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요. 내가 좀 피곤해서 가만히 있고 싶으면은 자기들끼리 어차피 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쉬어도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번개도 추천하는 편이기는 하고요. 여기 보니까 루나 님이 요 사연을 보고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치고 빠지는 타이밍을 조언을 조금 해주신 게 있네요. 루나 님의 이 전언을 들어보자면, 개인적으로는 친해져 보려고 많이 들이대는데 상대가 심드렁하거나 선 그으면 너무 힘 빼면서 안 다가가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맞장구 칠 줄 알았지만 사실 나만 박수 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저희랑 약간 비슷한 의견을 주시긴 했어요. 네. 그래서 굳이 어느 정도까지 노력하고 싶은 정도까지는 하겠지만 굳이 내가 막 매달릴 필요는 없다. 네, 뭐 박수도 맞장구를 쳐야지 박수 소리가 나지. 그쵸. 혼자서 막 이렇게 하이파이브 한다고 아무리 허공에다가 손바닥 부딪혀봤자 네. 아무 소리도 안 나잖아요. 그쵸.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되고, 네. 네, 그냥 손만 흔든 사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하래님은 쌍방 호감이라 생각했지만 뭐 아니었던 경우나 짝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쌍방 호감이었던 경우가 있으셨나요?
저는 그런 경우는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경우는 없었고요. 쌍방호감이라고 생각하면 쌍방호감이었고요. 와, 대박. 네, 그랬고 짝사랑이라고 생각을 잘 안 했던 게 제가 먼저 좋아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아, 네. 그리고 짝사랑이라고 해서 제가 먼저 좋아한 경우가 있긴 한데 그 경우는 진짜 짝사랑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짝사랑이니까 노력을 해서 쟁취를 한 거죠. 저 근데 제가 진짜 짝사랑으로 했을 때는 그냥 네네. 저는 계속 들이댔어요. 멋지다. 근데 그때는 좀 요령을 모를 때기도 했었고 근데 그 상대방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좀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그때는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가 좀 있을 때였어가지고 네. 그냥 뭐 계속해서 연락도 해보고 뭐 연락처는 어쨌든 따놨으니까 네. 연락을 몇 번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뭐 단답으로 오고는 했는데 물론 제가 먼저 좋아했고 제가 짝사랑이었으니까 제가 뭐 연락 받으면 저 혼자 좀 좋아하다가 이제 그분한테만 연락해봤자 어차피 그분의 마음이 크게 움직일 것 같진 않아서 주변에서 많이 알짱거리자 라고 해서 이제 그분 주변 사람들이랑 많이 친해지면서 그분 주변 사람들이 놀 때 같이 놀다 보면 그분도 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얼쩡거리면서 일단 친해졌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최대한 그분이랑 겹칠 수 있는 동선을 좀 만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분의 뭐랄까요 신경망에 그분의 신경 쓰이는 그 망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그거 몇 개월 걸렸어요. 네. 엄청 긴 작업이었네요. 네, 다시는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도 해본 적은 있고 네. 체력적으로 여유 있으시고 정말로 좋아한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이 사연자분은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게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야, 이렇게 해? 그러면은 마음 식는 것 같은데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쵸.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연자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잘 선택하셔서 네. 그 좋은 인연이라든지 뭐 쳐내시든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고.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헐, 진짜? 누군데? 너만 알아야 돼. 누구한테도 알려주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그래서 누군데? 우리 반에 나랑 친해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만 보면 설렌대. 어떻게 했길래? 그야 내가 키우니까 까르르.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키워니까 괜찮아. 네, 두 번째 시간 키워니까 괜찮아 시간입니다. 네. 이 코너는 뭐죠? 네, 퀴어니가 괜찮아라는 이 두 번째 코너는 살아가면서 느꼈던 첫사랑, 짝사랑, 연애, 썸, 이상형 그런 등등을 사연을 저희 받아서 꽁트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또 얘기를 하면서 연애세포, 언니들의 연애세포를 자극하기 위한 그런 음흉한 코너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벚꽃 때문에 정신없는 곳에 살지만 과제하느라 정신없는 대학생입니다. 매주 교수님이 애정을 담아주시는 과제의 파도에 밀려 봄이 오는지 겨울인지 여기가 학교인지 감옥인지 모르는 상태로 살았는데요. 최근에 팀플하면서 친해진 선배가 한 명 생겼어요. 일단 제가 이 수업 재수강이라서 족보를 받아왔거든요. 와, 선배 짱! 이것만 보면 돼요?
일단 족보 기준으로 공부하고 매년마다 교수님이 내시는 주관식 문제는 수업 중에 강조하시거든요. 그거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조를 모두 하시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교수님 특유의 말투가 있어요. 살짝 뒤끝이 올라가면 그건 시험 문제로 내실 예정인 거라서. 선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는데 앞으로 옆에 앉아서 물어봐도 돼요? 그래요. 직접 보면서 몇 번 체크하면 감 잡힐 거예요. 그 이후에 옆에 꼭 붙어서 선배만 믿고 갔는데 다 잘 알려주시니까 또 잘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선배도 제가 잘 따라오니까 또 열심히 하라고 커피도 사주시고 학식도 사주시고, 물론 제가 다 얻어먹었지만요. 선배, 이번 교시 끝나고 학식 가실? 후배, 과제는 다 한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잘 들리지 않습니다만. 어휴, 진짜 능글맞은 거 보면 우리 선배 같아. 그럼 선배가 이제 제일 후배가 되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 밥 사주시는 건가요, 선배님? 선배님, 식사하러 가시죠. 서로 수업 시간이 맞다 보니 과제도 같이 하게 되고 가끔 야작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선배가 종종 실습실에 들려서 야식도 사주시고요. 진짜 선배 너무 최고. 선배, 야식 맛있게 먹었습니다. 선배는 사랑입니다. 열심히 하니까 이거 먹고 힘내요. 오래 걸려요? 이것만 정리하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선배는요? 저는 참고문서 더 찾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맞춰서 같이 갈래요? 좋아요. 그럼 제가 또 패스트하게 하겠습니다. 기다리세요. 후배 화이팅! 여튼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같이 밥 먹으면서 많이 친해졌는데 요즘 따라 선배만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장난치는데도 예전보다 다른 느낌인 것 같고 뭔가 몽글몽글거려요.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하고 있긴 한데 언니는 졸업반이라 전시회 준비하느라 바쁜지 연락도 없으시고요. 근데 또 밥 먹자고 하면 또 연락 잘해주세요. 대화가 끊기다가도 별 이야기 아니라는 듯 다시 연락하면 또 받고 있습니다. 그냥 저희 여자로 만들고 싶은데 신박한 고백 방법 없을까요? 라는 사연이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를 깨달은 언니들 있을까요? 네, 뭘까요? 뭔가 두근두근한 그런 주제일 것 같은데. 바로 너 내 사랑의 동료가 될래? 고백하는 법입니다. 네. 이분이 고백을 하시겠다고. 네. 고백 많이 해보셨어요? 저요? 네. 저는 많이 안 해봤어요. 고백을 받아보는 걸 많이 했고 해본 적은 잘 없어요. 고백, 저도 주로 고백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많이 하진 않았는데 그러면 저희 오늘 얘기할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일단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예 네. 없는 건 아니니까. 네. 네, 그러면은 고백법이라고 했을 때 뭐 해보시긴 했잖아요, 그죠? 네. 뭐 어떤 고백 방법 추천해 주실 만한 거 괜찮았던 고백 방법 있어요? 저는 그 추천해 준다기보단 제가 했던 고백 중에 하나는 네. 그 상대방이 졸리다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졸리다 막 이렇게 해서 네. 내가 잠 깨워줄까? 이렇게 해서 모닝콜을 해줄까 의미예요? 아니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그 SNS에 이제 쪽지 이런 거를 네. 보내면서 네. 고백 쪽지를 이렇게 딱 보내면서 잠 깰 거야 이거 한번 봐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이제 그걸 딱 보면서 이렇게 상대방이 그 잠 다 깼던 그런 경험이 있죠. SNS 고백. 네. SNS로 이제 쪽지 고백. 네. 근데 이제 그냥 심심하게 막 고백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너 내가 잠 깨게 해줄까?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고백인 거죠? 네. 상대방은 그거를
인지를 못했대요. 그냥 뭐 소리 지르거나 막 이러면서 깨워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잠 깨워줄 거라. 그냥 정말로 네. 순수한 마음을 갖고 계셨던 분이네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보고 심장도 뛰고 막 되게 좋아하셨군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사귄 적 있고 뭐 그랬었어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고백해 본 방법만 있기는 했었는데 뭐 이런 고백 방법 뭐가 괜찮은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은 한번 루나 찬스를 한번 써서 루나는 어떤 고백 방법이 괜찮았었는지 몇 가지를 알려준 거를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컨닝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루나가 써준 걸로는 좋아하는 물건 선물하면서 고백하기. 뭐, 이거는 사실 그냥 되게 유구하게 좀 고전적으로 네. 계속해서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뭐, 그런 데도 많이 나오잖아요. 옛날, 특히나 청춘 드라마류, 청춘물에 보면은 그런 데서 이제 물건 같은 거, 선물, 어쨌든 뭔가 선물이든 편지든 뭔가 주면서 고백하는 거. 나 너 좋아해. 뭐 그런 거. 네. 네, 뭐 그런 건데 이거는 진짜 원래 클래식이지 베스트라고 네, 고전적인 방법으로 괜찮았다고 저도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메모장에 고백 멘트 써서 몰래 주기라고는 하는데 이게 뭐 편지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기도 하고 그럼 메모장에 쓴 경우랑 아까 주연님이 얘기했었던 그런 음성 메시지 이런 건 거죠 그러면은 아니요. 그냥 쪽지 메시지. 그럼 거의 이거는 같은 거네요. 네, 주연님의 방법인 거고. 똑같은 방법이죠. 그리고 뭐 다 필요 없고 이제 1대1 대면 고백도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무조건 만나서 해요. 저는 사실 상대방이 저는 온라인으로 고백을 하면은 그거는 안 칠 거예요. 네. 네, 그거는 플러팅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는데 그건 그냥 어쨌든 티내는 거. 그건 뭐 온라인일 수도 있죠. 온라인일 수도 워낙 요즘에는 온라인 빼고는 힘든 세상이기도 하니까. 네. 근데 결정타까지 온라인으로 했다? 그거 안 쳐요. 아직 고백받은 적 없음. 저는 약간 그런 주의라 가지고 네. 생각해 보면 저는 이제 고백을 제가 한 거 말고 제가 받은 것 중에서 뭐가 있었을까? 그냥 제가 받은 것 중에서는 그냥 기억에 나는 것들은 근데 사실 구체적으로 기억이 막 다 나는 건 아니고 네. 되게 막 어마어마한 고백은 일단 저는 싫거든요. 어마어마한 고백은 싫고 막 본격적인 고백 이런 거 말고 좀 자연스러운 고백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네.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고백마저도 망쳐진다고 느껴져서 저는 이런 식이면 고백하지 말지 같은 저의 개인적인 네. 저의 취향은 그래요. 그래서 그냥 뭐랄까요? 스킨십을 하면서 가벼운 스킨십을 하면서 그냥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서 그러니까 뭐 이제 헤어질 때 이제 뭐 집 앞까지 같이 데려다 줬는데 네. 거기서 이제 포옹을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해서 포옹을 했더니 뭐 자기 심장 소리를 이제 조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말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따가 뭐 심장 소리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고백의 멘트로 갔던. 근데 사실 뭐 그런 상황들은 이미 서로 어느 정도 마음을 예측하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썸을 좀 타고 있었던 관계에서 뭐 네. 그런 거였고 고백이라는 게 사실 애매한 것 같아요. 썸이라는 게 이제 있으니까 네. 썸이 확실하면 그런데 썸도 나는 썸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썸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고백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받았을 때는 어땠어요? 어떤 고백이 좋았어요? 주연님은? 저는 나랑 이렇게 만나보지 않을래? 그 마신데 가고 하면서 그 점점 알아가지 않을래? 약간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얘기해주는 고백? 네. 그게 제일 주연님한테는 좀 좋았군요. 네. 진짜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거긴 해가지고 어떤 네. 사람은 진짜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좀 거창한 고백을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하겠죠? 네, 그쵸. 네, 일단 제 주변은 없는데 계시기는 하겠죠. 네, 그런 분도 계시긴 할 거니까.
그리고 뭐 아니면 고백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미디어 같은 데서 본 고백들은 사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거창한 고백 방법을 좀 많이 봤어가지고 제가 약간 그런 뭐랄까 주말 드라마 같은 거 네. 그런 거 너무 저것만은 하지 말자.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네. 저것은 피해야 하는 고백 방법 약간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입력을 시키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별로니까. 네. 저는 별로였던 고백이 있었거든요. 네. 뭐였냐면 이제 학교 후배가 있었는데 후배가 저랑 이렇게 얘기 좀 나누고 네. 이게 좀 맞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네. 그러고 이제 스킨십 조금 했었는데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스킨십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후배가 저를 좋아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전화가 와서 뭐지? 뭐 무슨 일 있나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선배 저 선배 좋아해요. 저 선배 좋아하는데 저랑 사귀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취해가지고 혀 막 꼬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술 깨고 얘기하자. 맞아. 술 취해서 하는 거는 네. 진짜. 맞다. 내일 전화하자 이러면서 이렇게 달래고 재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예전에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취중진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옛날인 것 같고 취중진담을 할 수는 있는데 그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고백으로 치면 안 된다고 봐요. 취중진담이긴 하지만 취중에만 할 수 있는 진담이면은 그게 진담이긴 한데 했다고 봐야 되는가? 취중에는 사실 그 취중에 했던 진담은 공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피셜이 아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기 마음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지 그걸 고백이라고 쳐주는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네. 어쨌든 취중 고백은 저도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취중에다가 한필 또 전화로까지 했으면은 네, 그쵸. 좀 별로. 네, 취중에 전화가 와서 계속 좋다. 네. 나는 선배 아니면 안 된다. 막 네. 계속 이러면서 막 혀가 네. 꼬여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막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는 이렇게 만나서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네. 아니라고 봤거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제일 최악의 고백이 네. 그 상대방이 애인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애인이 있으면서 그 상대방의 애인이 있는데 저한테도 그 사실을 알려놨는데 네. 근데 저한테 좋대요. 네. 그래서 어쩌자는 건지 싶어가지고 근데 애인이 있으면 나는 만날 생각이 없다. 네. 정리하고 다시 얘기하자. 네. 정리하고 그때 다시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또 그럴 순 없대. 진짜 어쩌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게. 너무 최악인 거예요. 네. 진짜 이 말은 할게요. 진짜 너무 쓰레기. 그래서 진짜 네. 별로였던 고백이고 뭐 그러니까 애인이 자기가 사귄 사람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해야지 그게 진짜 고백이 제대로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네. 사실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한테 고백하는 거는 그러니까 환승을 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 고백이 까이면은 그대로 애인이랑 사귀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치졸하고 찌질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할 거면은 확실하면 내가 이 사람이 진짜 좋나? 그러면은 헤어지고, 정리를 하고 정리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고백을 하든가. 그렇죠. 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애인 있는 상황에서 내가 헤어지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이 좀 좋은 마음에 들었을 때 상대방한테 고백 먼저 하는 것도 전 싫어요. 네. 일단 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싫고 일단은 정리를 다 하고 그 사람한테 차일 때 차이더라도 일단 정리할 거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무것도 이제 걸리는 게 없을 때 상대방한테 고백을 하는 게 상대방에 있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에 있어서도 저는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예의조차도 없으면은 진짜 너무 진짜 뭐랄까요? 자꾸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그 정도의 예의도 없으면 만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아니 정말로 그 사람이
좋아지고 했으면 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 각오도 안 될 좋아함이면은 가짜 좋아함이라고 합시다. 그쵸. 네,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낫겠어요. 한순간에 그냥 좋아 보여가지고. 잠깐. 충동이고 욕심이고 그쵸. 탐욕이죠. 맞아요. 네, 정말 구렸습니다. 너무 구려요. 네, 너무 그래. 하느님이 욕이 나올 것 같다고 하실 정도면 말 다 했죠. 아유, 진짜. 그러니까 너무 양쪽한테 예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사귀고 있었던 그분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 사귀고 있는 그 원래 애인 분한테도 진짜 예의가 없는 거고, 네. 저한테도 진짜 예의가 없는 거고, 진짜, 네, 싫습니다. 소신 고백을 하자면 그래서 저는 환승 연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단어 자체가 너무 싫어서.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별로인 고백을 저희가 얘기하면서 너무 흥분을 해버렸는데 네. 별로인 고백 몇 개만 더 얘기하고 다시 네. 사랑스러운 그런 좋은 고백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네네. 얘기 나온 김에.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단톡방에 그런 공개적으로 저 얘기할 게 있습니다. 누구야? 난 언제부터 너를 좋아했고 정말 너는 어쩌고. 그거 뭔지 알죠? 이제 공지는 누가 하냐 썰. 네. 그 인터넷에 되게 유명했던 썰이잖아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언니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런 짤 같은 게 있는데 단톡방을 이제 캡처한 짤이에요. 거기에 이제 누가 거의 그게 과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있어서 몇십 몇 명, 백 몇 명인가 하여튼 되게 사람이 많았던 그 과 사람들 있는 뭔가 그 과에 공지를 하는 방이었던 것 같고 고백을 당하는 사람이 과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거기서 누구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공개 고백 글을 쓴 거예요. 그 단톡에다가. 네. 그래서 이제 그 과대인지 어쨌든 공지하는 그 분이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나간 방에다가 이제 공지는 누가 하냐라고 이제 공지는 누가 해주냐 이런 식으로 했었던 짤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우스갯소리 같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비슷한 케이스들이 제보가 막 여기저기 되잖아요. 네. 저 SNS나 인터넷 이런 데서 되게 여러 건을 봤어요. 아, 진짜요? 대학교에서 일어난 단톡방 고백설, 회사에서 일어난 단톡방 고백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톡방에는 일단 저 단톡방 고백이 예전에 그 단톡이라는 게 없을 때는 그런 거 했잖아요. 요새도 있지만 사람들 많은 데서 공개 고백하기. 아, 맞아요. 거기서 이게 요즘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제 세월이 흐르고 하면서 단톡이라는 게 또 생기고 단톡이라는 것도 공개적인 장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좀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막 누구야 사랑한다 막 이러면서 막 내 마음을 받아줘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진짜 생각보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을까요? 특히나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그거 누가 좋아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쵸. 그걸 좋아하게 하려면 이미 어느 정도 그런 유대를 좀 쌓아놓고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하는지까지 다 캐치할 정도로 섬세한 사람이면은 가능해요. 근데 그냥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냥 안 하는 게 낫다고 저는 봅니다. 맞아요. 아니면 그 상대방이 너무 자기한테 빠져있는 게 보이거나. 빠져있어도 그건 별로. 그런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상대방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고 해도 맞아. 상대방도 나를 좋아하는 거지. 공개적으로 이걸 받고 싶은지는 또 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단톡방 고백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근데 단톡방 고백은 특히나 너무 그 단톡방에 같이 일 때문에 있거나 이런 식이면 더 싫은 거죠. 차라리 그냥 사적인 톡방이다 하면은 그냥 따로 파버리면 되는데 일로 있는 특히나 어떤 공지방이나 업무방이나 이런 식이면은 정말 민폐 중에 민폐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그 고백을 한 사람이 고백을 이제 해버린 그 가해자가 그분이 나간다고 한들 이제 그게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겠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근데 그 소문의 중심이 되는 것도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맞아요. 원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리다 보니까 또 그게 계속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말로 했으면 뭐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말로 했으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건데. 네, 잊어버리기라도 하지 사람들이. 맞아요. 아, 그랬던 것 같은데 정도로는 남을 수 있어서 뭐 와전은 될 수 있겠지만 그쵸, 일단은 그쵸. 증거라는 게 톡이나 이런 데는 단톡방은 진짜 캡처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에 맞아요. 솔직히 그거 그냥 개인적으로 보내도 싫을 수 있는 마당에 그걸 단톡에다 보낸다? 진짜 거의 공개 처형이죠, 이 정도면은. 맞아요. 공개 처형 수준이죠, 그냥. 그 정도면 그냥 진짜로 너무너무 싫어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을 화나게 하고 이 사람을 쪽팔리게 하려는 고도의 안티가 아닌 이상은 맞아요. 고백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너 나 싫어하냐? 왜 그래? 이러면서 막 그냥 겐톡으로 올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저는 만약에 그러면은 주연님이 그런 걸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저요? 네. 저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런 건? 아니요. 말로 하는 거는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데서. 못 들어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런 그래서- 것도 별로고 상대방이 너무너무 막 잘난 사람이더라도 저는 그게 너무 싫고 막 특히 저 그런 것도 싫어요. 막 어디 공연장 같은 데서 뭐 무대를 나중에 뭐 빌려가지고 자기가 뭐 고백한다. 저는 그거는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민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발 고백이라고 하는 거는 사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적인 고백은 제발 사적인 장소에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다 그거잖아요. 사실 단톡방이라고 하는 것도 공적인 영역이고 공공의 영역이 되어 있는데 어느 다수의 영역이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사적인 용도로 그렇게 쓴다는 것은 정말로 예의가 없고 그런 고백하는 사람은 애초에 그런 예의 기준도 좀 별로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조금 좋게 느껴진다고 설렌다고 느껴져도 전 도망가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이거는 도망 안 가면 자기만 더 힘들어져요. 솔직히.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진짜 너무 별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는 저는 고백하는 법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고백을 받는 법. 받는 법. 고백하는 법도 있는데 받는 법은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네. 다음에 따로 한번 준비를 해주시도록 하고 네네. 고백을 하는 법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한테 제일 성공적인 고백을 하는 법은 개인적으로는 갑작스럽지 않고 이 사람이 충분히 예상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들었을 때 그래 하면서 그냥 이미 올 거 알았는데 진짜 고백하니까 더 기분 좋은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이미 고백을 할 걸 아는데 네. 다 신호를 줬어요. 네. 그러다 안 하면 문제지만 어쨌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조금 다른 예시일 수 있지만 어린 왕자가 이제 여우가 어린 왕자를 기다렸나요? 어쨌든 그 어린 왕자에 나왔던 여우가 네. 했던 말처럼 네. 그 기다리는 마음이 오히려 더 설렐 수 있어요. 그래서 고백을 받기 전이 더 설렐 수 있게 차라리 그 전부터 진짜 좋아하는 마음을 어느 정도 잘 표현을 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고백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아할지를 잘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그 사람한테 맞는 고백법을 하는 게 고백법으로 네. 고백하는 게 그럼 그 사람은 상대방 입장에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 좋다는 막 느낌을 많이 줘요. 네. 이 사람 나 좋아하나? 사실은 누가 나 좋아한다고 하면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 아닌 이상은 좀 설레잖아요, 사람이. 그쵸. 네, 그러면은 좀 기분은 좋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에 내가 만약에 좀 든다면은 이제 계속해서 그걸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나 좋아하나?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그 사람도 기분이 좋을 거죠. 네. 이제 물론 그 사람이 내가 마음에 든다는 전제하에. 그쵸.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랑 여러 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썸을 이제 타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깔아요. 네. 그렇게 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좀 시간 말고 기간 하루 만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그래서 그 사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그 사람한테도 망상의 시간을 좀 줘야지 이게 더 극대화된다고 전 느껴요. 네.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 그래서 그러고 나서 헤어졌는데
나 좋아하나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게 하면 만들고 그 다음번에 만났을 때 또 좀 더 그런 느낌을 줘요. 진짜 좋아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하면서 이 사람도 막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이 좀 설레잖아요. 네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진짜 진심 그런 것들을 좀 반복을 좀 쌓아놓고 네. 그 사람이 너무 이제 질리지 않을 때 해야 돼요. 최대한 맞아. 이걸 올려야 되는데 그 사람이 지친다, 질린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실패하는 거고 타이밍도 잘 맞춰야 될 텐데 그건 뭐 알아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눈치를 잘 보시고 그렇게 하고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그냥 최대한 진짜 진심을 전하는 고백이 전 좋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글을 쓰는 거에 자신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말만 그냥 전달을 하면서 이제 편지로 하나를 쓴다거나 나는 글은 진짜 자신이 없어 하면은 이제 말을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사실 그때 뭐 말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좋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진심만 확실하게 전달이 되면은 네. 충분하다고 저는 느껴서 저는 그런 고백이면은 좀 그래도 웬만큼 성공할 수 있는 고백법이 아닐까. 네. 꼭 네. 근데 또 꼭 1일이라고 우리 1일 오늘부터 1일 할래 꼭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 약간 그냥 너무 우리- 구시대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거 있잖아요. 인터넷 소설 같은 데서 야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약간 이런 느낌 나가지고. 맞아요. 네. 그것보다는 요즘은 약간 우리 서로 계속 알아가 보지 않을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게 주연님 스타일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우리 알아가 보지 않을래. 주연님을 노리신다면 꼭 이 멘트를 언제라도 한번 꼭 유심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너무 좋죠. 네, 알아가 보지 않을래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잘 돌려서 돌려서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좋다고 느끼시는 거죠, 주연님은. 네, 저는 그게 좀 부담스럽지 않고 그러면서 알아가 보자는 거는 이제 더 만나보자는 얘기니까 네네. 더 설레고 두근거릴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 저 아까 얘기했던 거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첨언을 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리 사람을 좀 설레게 해놓는 게 좋은 게 그래야지 고백했을 때 바로 받을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처음에 갑작스럽게 고백하면 그 사람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제가 아까 미리 그 망상의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게 내 고백 이후에 시작이 돼요. 그럼 고백한 나도 답답하잖아요. 막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막 고백을 해놨는데 나도 막 긴장하고 기다려야 돼. 이 사람의 답을 들으려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최대한 이 사람이 바로 대답을 할 수 있게 이 사람한테도 망상의 시간이든 아니면은 상대방이 날 좋아하는 것 같은데 기분 좋아. 근데 그렇게까지 내가 좋아하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좀 좋아하는 마음을 막 표현할 때 시들시들해질 거거든요. 네. 같이 이렇게 막 설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때 고백을 처음 다 안 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은 얼마나 너무 그런가요? 얼마나 시간도 절약되고 좋나라고 하는 건 너무 별론가요? 어쨌든 네 그냥 얼마나 서로 좀 상처도 덜 받고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사실 제가 써본 방법은 아니라서 그냥 생각이 나서 얘기한 거지 누군가 쓰고 괜찮다면 꼭 후기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궁금하네요. 네, 언젠가 사용하실 언니가 계신다면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좋다고 저는 네, 드립니다. 이 방법 다. 네. 배포합니다. 무료 배포. 네, 저작권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법 얘기 나눠봤는데 고백을 받는 게 더 좋아요? 하는 게 더 좋아요? 주연님은? 저는 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저를 이렇게 좋아해주는 마음이 저는 좋아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나를 이렇게 정말 많이 사랑해주는구나 이렇게 좋아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어서 내가 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짝사랑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많이 아파본 사람이라서 그래서 고백하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했다가 나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게 좀 상처가 더 겁나서? 네, 그런 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 고백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응원을 드리면서 네. 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쁜 사랑을 하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음을 담고 생각을 하면서 다음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이야?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뭔데? 얘기해봐. 나 가족한테 커밍아웃 해야 될까? 나라면 그래도 해보지 않을까 싶어. 우리 가족이 이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걱정이야.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 언니의 고민 3주차가 선택해드릴게요. 고민되는 지금 순간 할까 말까. 세 번째 코너 할까 말까 시간이 왔습니다. 와. 언니들은 인생을 살면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누군가가 정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3주차가 정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어디에 털어놓을 데가 없어서 사연 보냅니다. 저는 커밍아웃은커녕 레즈비언이라는 것도 티를 안 내고 사는 벽장인데요. 주변 사람들은 물론 엄청 친한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제가 레즈비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만난 여자친구가 세상의 전부였답니다. 사귄 지는 이제 2년 반이 넘어가는 상태예요. 제가 오프도 무서워하고 그래서 못하고 조용하게 적은 사람들을 만나다가 이번 애인 만나면서 오랜만에 사귀니까 많이 서툴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자친구랑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싸우게 되면 크게 싸우게 돼요. 그때마다 상대방은 저에게 심한 말도 하고 가끔은 너는 그거밖에 머리가 안 돌아가냐 하면서 비웃기도 했고요. 물론 그 당시엔 저도 화가 나서 쌍방으로 소리 지르고 나쁜 말하고 잘한 것도 없었고 너무 사랑했으니까 계속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날이 지날수록 지나치게 폭언이 심해지고 절 무시하는 태도가 이어지니까 점점 정이 사라지더라고요. 잠시 거리를 두자, 시간을 두자 하고서 지내고 있는데 2, 3일에 한 번씩 전화가 와서 자기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할 것 같다고 도와달라고 울면서 연락이 와요. 물론 저는 걔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처음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일가라고 끊었는데 요즘엔 너무 그 말이 지쳐서 안 할 거면서 협박하지 마라 소리 지르기까지 됐어요. 최근엔 제가 일하는 곳까지 쫓아와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만하고 싶다 말하면서 이렇게 쫓아다니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 하면 눈이 확 뒤집혀서 그럼 네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겠다 이러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2년 반이나 만났는데 그냥 좋게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무거운 주제인데요. 네. 4월의 주제는 바로 이별 할까 말까인데요. 네, 이별을 할까 말까인데 사실 사연을 기준으로 해서는 저는 이미 이별은 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안전 이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조금 더 궁금해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네. 이게 이렇다고 만나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냥 그 주변 분들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어서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진짜 너무 힘드시다면 진짜로 그냥 경찰에 그쵸.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아예 경찰이 와버리면은 죽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무 무섭다고는 하지만 그냥 이거는 그래서가 아니라 친구가 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쵸. 네, 그냥 친구가
뭐 죽을 것 같아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해도 되는데 사실은 그것도 벽장인 분들한테는 좀 힘들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좀 힘든 상황이지만 주변 분들 중에서 진짜 친한 친구라도 한 명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렇게 좀 도움을 요청해 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정 없다, 나는 너무 이렇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힘드시겠지만 그냥 이사를 하고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리시는 게, 그냥 생활을 그 사람이 찾지 못하는 곳에 그냥 옮겨버리는 게 네.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2년 반 동안 두 분만 있진 않을 것이고, 정말 아름아름이더라도 있을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둘만 만나는 관계가 있다고는 들었어가지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어때요? 좀 아세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저도 이런 관계를 본 적은 없긴 한데, 네. 그래도 이 사연자분의 마음이 정말 절실하다는 게 많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사연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렇게 찾아오고 스토킹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진짜 오밤중에 네. 고시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그냥 그 짐 싸서 구해가지고 거기로 그냥 도망을 나오고 네. 그 핸드폰 번호도 그냥 바꿔버리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아니면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찾아와서 뭐 협박을 하면서 그 괴롭힐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안전이별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안전이별을 위해서라도 벽장 분들께 약간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벽장 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진짜 얘기하기 애매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이 경우에 경찰까지는 힘들다면은 사실 법적으로 도움을 좀 조용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저희 그래도 퀴어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쵸. 네, 뭐 저희 방송에서도 소개해 드렸었던 뭐 공감이라든가 뭐 그런 퀴어들을 위한 법률 상담이 가능한 곳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뭐 희망법이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네. 그런 곳들에다가도 한번 문의를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벽장 분이셔서 주변에 알려지는 게 좀 힘들다고 했을 때 단체를 좀 찾아가 보는 것도 저는 오히려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일어나기 전이라면 가급적 주변 분들을 좀 만들어 놓는 것도 네. 좀 힘이 많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왜냐하면 또 이런 경우에는 말할 데가 너무 없으니까. 더 속병이 터져서,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있고 말할 곳이 좀 어느 정도 있다면 오히려 이게 해소가 돼서 스트레스가 좀 덜 쌓인다면은 뭔가 이런 방식의 헤어짐이 조금은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뭐 스트레스를 내가 안 풀어서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그 상대방 분도 다른 데다 좀 풀 수 있는 곳을 좀 마련해 놓는다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전혜인이라는 분께서 네. 계속해서 와서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도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약간 감정 쓰레기통 그런 근데 느낌으로. 왜 상대방도 어느 정도 벽장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도 어디 가서 얘기할 데가 없거나 뭐 그냥 내가 하소연을 하고 싶거나 뭔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주변에서 좀 그분을 말릴 만한 네.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주변 분들을 만들어 놓고 차라리 주변 사람들한테 이 사정을 설명하면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 주변 분들이 그분을 좀 붙잡아 둘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생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은 이거는 정말 전문기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한 상황 수준이라고 전 봐요, 이걸. 이거는 좀
사실 범죄도 있잖아요. 협박도 있고. 그렇죠. 네, 이건 스토킹도 있고. 네, 저는 이거 전문 기관으로 좀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하고요. 네. 네, 여기서 더 이상 저희가 얘기할 게 있을까요? 이 사연에 대해서는? 저는 네. 또 생각이 든 게 그 애인의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랑 이제 알게 돼서 네, 그 좀 친해져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고민 상담이 있다 하면서 네, 그런 얘기를 해보는 거죠. 지금 애인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지금 어디 돈 받을 데가 너무 없다. 이럴 때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되냐. 어쨌든 이분은 그 벽장이니까 네. 그 비퀴어인 분한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싶지 않다면, 그러니까 밝힐 수 있으면 그 방법을 저도 추천을 해요. 네. 근데 밝히고 싶지 않다면, 네, 그냥 그 퀴어 단체 중에서도 이런 것들 좀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네. 쪽으로 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법률 자문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맞아요. 법률 자문이 진짜 시급할 것 같아요. 일단 이분의 안전이 저는 조금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말로써 안전 이별 수준이 아니라 이게 조금 이런 식으로 점점 심해지면은 그러니까 일하는 곳까지 쫓아와서 기다리고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거는 네, 좀 신변의 위험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래서 반드시 도움을 받을 곳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잘 모르시겠으면은 저희도 같이 찾아드릴 수 있으니까 꼭 연락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기까지 가면은 더 저희가 얘기해드릴 건 없을 것 같아서 네. 그냥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별에 대해서 좀 대중적인, 전반적인, 대중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전반적인 이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네. 네, 이별 많이 해보셨나요? 저요? 저는 2번 해봤어요. 아, 네, 저 2번보다는 많이 해봤는데 연애 외에도 이별이라고 하면 좀 많이 해보긴 했죠. 그렇죠. 여러 가지의 이별이 있으니까. 근데 좋은 이별이 연애에서든 뭐든 전 좋은 이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서로 잘 정리한다면 좋은 이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사실 저의 생각일 수 있는 게 저는 좋은 이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별이라는 거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상대 방이든 상대 집단이든 뭔가 상대가 있는 건데 혼자서 이별을 못하니까 그쵸. 그 상대가 생각했을 땐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내가 생각하기에 네. 좋다고 느끼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좋은 이별의 정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좋은 이별인 건지, 아니면 서로에게 좋은 이별인 건지, 아니면 그 서로에게 좋은 이별이라고 하는 것도 그때는 서로가 너무 힘들어서 좋은 이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나고 보면 좋은 이별이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해서 결론적으로 좋으면 좋은 이별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사실 저는 그 정의를 잘 모르겠는데 뭐가 좋은 이별이라고 생각해요? 주연님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주변 지인분한테서 좋은 이별을 했다. 그래가지고 가끔씩 연락도 하기도 한다. 네. 연락하고 뭐 전화도 좀 하고 그냥 한 번씩 만나서 그냥 뭐 회포를 풀 정도의 그냥 관계가. 고기를 먹던지 하면서 그냥 뭐 그런데 서로한테 감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 게 진짜 좋은 이별이 아닐까. 그거는 진짜 만나기 힘든 케이스잖아요. 그렇게 그쵸. 그런 상황 자체를 만나기가. 어쨌든 둘의 마음이 비슷하게 잘 정리가 된 거고. 네. 네. 사실 양쪽이 비슷하게 되기가 거의 어렵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지 누군가의 속도가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고, 속도가 같다고 해도 원래 가지고 있던 감정의 크기가 다르면은 그 속도가 아무리 똑같아도 먼저 끝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끝나는 사람이 또 생기기 마련인데, 네. 그게 비슷하게 끝났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그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그 주연님이 들었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이야기에서 네. 그분도
자기가 생각했을 땐 좋은 이별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좋은 이별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힘든 시간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후가 좋은 이별이라서 이제 좋게 잘 마무리가 돼서 좋은 이별이라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그 3가지 좋은 이별 케이스잖아요. 나한테만 좋은 이별인지 아니면은 서로에게 다 좋은 이별인지 이제 3번째는 나중에 지나고 보니 좋은 이별이었다가 되는 건지인데 이게 2번째 케이스는 저는 확률이 거의 희박해서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첫 번째랑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였다가 3번째 케이스가 되는 경우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첫 번째 케이스였고, 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둘한테 다 좋은 이별로 남는 경우, 그러니까 3번째가 되는 케이스였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물론 둘 다 진짜로 그럴 수는 있겠죠. 제가 못 믿겠어서 그런 거지. 네. 저도 이제 지인분한테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라서 헤어지고도 그냥 이제 사심 없이 네. 그냥 친구로서 이렇게 만나고 한다는 게 네. 있을 수 있겠다. 저도 이렇게 헤어지고 네. 친구로 지낸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같이 한 번씩 고기 먹자 해서 고기 먹고 그냥 한 번씩 만나서 디저트 카페 가서 그냥 얘기 좀 하다가 헤어지고 네.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3번째 케이스는 꽤 있어요. 일단은 확실하게 있긴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지금도 서로 잘 연애하고 있는지도 그냥 한 번씩 만나서 놀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도 막 활동해서 겹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케이스에는 첫 번째에서 3번째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좋은 이별이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되게 힘들어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네. 네. 제 친구들이 고생을 좀 했다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되게 잘 지내게 되어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케이스? 뭐 그런 정도죠. 그래도 이제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제 잘 지내고 계시니까 네. 괜찮은 거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좀 그 전에 좀 아팠더라도 이제 지금은 잘 지내고 있으니까 서로 네. 편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지 않은 이별이라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뭐 이별은 누구한테는 최소 한 명한테는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서 뭐 그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누군가가 진짜 호상으로 정말로 편안한지도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보통 소위 얘기하는 호상, 명을 살 만큼 다 살아서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난 경우에도 그것도 이별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 사람, 그 떠나신 분의 입장은 못 들어봐서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얘기하기로는 호상이긴 하니까 하지만 그 남겨진 사람들이 마냥 슬퍼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호상인 경우에는 그래도 슬프긴 슬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또 좋은 이별이라고 해야 되는 걸까라는 것도 그런 생각이 좀 좋은 이별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좀 많이 들긴 하는데 뭐든 내가 좋은 이별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나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양측 다 좋은 이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좋은 이별이라고 명명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서 좋은 이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아까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일방적인 좀 안 좋은 폭력과 뭔가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의 이런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안전 이별이 필요한 경우에 이별을 했다면 아니에요. 이것도 좋은 이별은 아니죠. 이별을 잘 했다가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네. 이런 경우는 정말로 안 좋은 이별이 어떻게 돼도 안 좋은 이별이 될 수 있으니까 좋은 이별을 원하신다면은 그냥 혼자서 힘드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네. 그러니까 뭐 정말로 어느 정도 미련이 남아서 연락은 할 수는 있는데 그쵸. 그 연락이 상대방한테 이런 식으로 괴로움이 되지 않게
네. 아니면 몇 번 정도 물어볼 수는 있겠죠. 뭐 다시 뭐 만나볼 생각이 있느냐는 물어볼 수 있겠죠. 정말 그쵸, 미련이 그쵸. 남았으면. 근데 아니라고 하면 진짜로 그 기준을 언제까지 진짜로 다 아니라고 하는 건지 뭐 모르겠다 하면은 저는 2번 물어보고 2번째도 아니라고 하면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3, 4번까지 가는 것도 너무 과한 것 같고 2번 물어봤는데 아니면은 그냥 그만하는 게 낫지 않나. 본인을 위해서도. 저는 한 번 정도 물어보고 네. 아닌 것 같다 하면은 빨리 끝내면 네. 빨리 끝낼수록 좋죠. 네, 좀 마음을 빨리 접는 게 나으니까 거기에 시간 들이는 게 더 아까우기도 하고 그럴 맞아요. 시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빠를 것 같으니까. 저는 그리고 진짜로 이 전애인분의 마음 잘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진짜 이 사람 놓치고 싶지 않고 다시 만나고 싶다, 헤어졌지만 다시 만나고 싶다, 언젠가라도 다시 만나고 싶다가 있다면 그냥 오히려 잘 보내주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날 사람은 결국 만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냥 운명에 맡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 노력으로만 모든 걸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서로 헤어졌다가 이제 상대방 쪽에서 어쩌다 우연히 같은 이제 바에서 만나게 됐대요. 바에 만나게 됐는데 서로 놀란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그 상대방이 먼저 집에 가고 이제 남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상대방이 우리 다시 만나보지 않을래? 했고 이제 본인도 아직 생각이 남아 있어가지고 다시 네. 재회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만날 인연이면은 만나게 되겠죠. 네. 네, 저희 그러면은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돼가지고 네. 너무 아쉽지만 너무 아쉬워요. 다음번에 더 얘기를 나눠볼 수 있으니까 저희 5월 3주차도 있잖아요. 그죠? 그쵸? 네, 그때 저희 또 만나보는 걸로 하고 마지막으로 루나의 의견을 한번 주연님께서 읽어주시면서 저희 클로징으로 돌아오는 거 어때요? 좋아요. 네, 그럼 루나의 의견 한번 듣고 저희 클로징으로 돌아올게요. 네, 루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마지막에 늘 바닥에 치닫는 걸까? 잃는 게 없는 사람이 눈이 뒤집히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에 안전을 우선으로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관계의 끝은 밑바닥까지 가고 갈 때까지 못 볼 꼴 다 보면서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하는 것 같다. 마음의 준비를 굳게 하고 도망갈 준비, 고소할 준비, 신고할 준비 모두 해야 할 듯 파이팅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달에 보면서 이번 주차는 마무리할게요. 안녕, 화이팅! 파이팅!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이번 달도 다양한 사연과 함께 찾아왔는데요. 언니들 어떠셨나요? 이제 봄바람이 솔솔 부는데 산책 꼭 하시고요. 다음 달에도 함께 재밌게 놀아요. 물론 레즈바 SNS를 통해 많은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그럼 5월에 찾아올게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 Check it out. Check it out. Check it out.